오늘 내드린 문제 확인 설명과 관련되는 게 5번 문제 보면 조금 전에 확인 설명했죠.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했는데 기억 박스에 보면 시장 학교와의 근접성 등 중개상물의 입지 조건은 확인 설명해야 된다. 입지 조건 도대주 교판이었죠. 1의 서식은 도대주 교판, 도로, 대중교통, 도대주, 주차장, 교육시설, 판매 의료시설 맞습니다. 기억은. 니은은 확인설명서 5년 보존해야 된다. 3년이라고 했죠? 네. 확인설명서 전속중개계약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입니다. 그래서 니은 틀렸고 디귿은 맞네요. 확인설명서 소속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해야 된다. 리얼에 만약에 확인설명을 정확하게 하지 않거나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자격정지입니다. 물론 소속공개사가 확인설명을 할 의무는 없다고 했죠. 안 해도 되고 교육공개사가 해도 됩니다. 그런데 하면서 똑바로 안 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정지입니다. 교육공개사가 확인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나머지 문제는 해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옛날에 했던 내용들입니다. 2번, 3번, 4번 다 했던 내용이죠. 그러면 231페이지 등기부를 통한 권리 분석입니다. 이건 지금 등기법에서 다 하는 내용인데 등기법에서 하는 걸 지금 실무에 나와 있는데 등기부는 표제부가 있고 그 다음에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가 있고 갑구가 있고 을구가 있습니다. 표제부에는 표시사항이 나타나고 갑구에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나타나고 을구에는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납니다. 소유권 외의 권리관계가 나타난다. 그래서 시험에 우리 중개실무에 이제 좀 더 심도 있는 내용은 등기법에 나오고요. 우리는 이제 간단한 것만 출제됐는데 가압류를 확인하려면 갑구 보아야 하는가, 을구 보아야 하는가, 어디 봐야 돼요? 을구, 갑구 다 봐야 됩니다. 소유권에 대한 가압류는 갑구, 전세권에 대한 가압류는 을구를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시험에 나왔던 게 동순, 별접, 동구는 순위번호, 별구는 접수번호입니다. 동구라는 것은 같을 동자, 같은 갑구 안에서는 순위번호, 별구라는 말은 하나는 갑구, 하나는 을구, 구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접수번호 순서다. 동순, 별접. 우리 등기부에 보면 실거래 가격도 나오죠. 실거래 가격은 어디에 나와요? 갑구, 을구, 표제부 중에서 실거래 가격이 2006년 한 7월 이후에 거래한 것부터는 실거래 가격이 등기사항증명서 때 보면 나타납니다. 어디에 나와요? 갑구에 나옵니다. 갑구에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을구는 기재사항이 없으면 두지 아니할 수 있고요. 갑구는 없을 수 있고, 갑구가 없는 것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아파트 규약상 공용 부분인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는 표제부만 있습니다.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더 깊은 내용은 이제 등기법, 공시법 내용이고요. 234페이지 제4절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여기에서 시험에 두 문제 출제됩니다. 손해배상 책임과 보정 설정 234. 두 문제가 출제된다. 그래서 중요하죠. 회마다 두 문제. 손해배상 책임에서 한 문제, 보정 설정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된다. 자, 이거는 칠판에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책에 있는 걸. 그 책만 다 보지도 않고 칠판만 계속해도 지겹고 책만 계속 봐도 힘드니까 번갈아 일부는 책 보고 일부는
필기를 하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업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고용인, 직원의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을 하여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손해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이 재산상 손해 발생과 고의과실 사이에는 인과관계, 견연성, 상관관계 똑같은 말입니다. 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재산상 손해가 발생돼야 되고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공인중개사법상은 배상 책임이 없고 민법 751조에 의한 불법 행위로 인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합니다. 그 말은 보험금으로 정신적 손해를 받을 수는 없고 개인 재산을 압류해가지고 민법상 받아갈 수는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재산상 손해는 공인중개사법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보험금으로 보험회사에서 받을 수 있고 공제조합에서 받을 수 있죠. 재산상 손해는.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는. 자, 그 다음에 개업공개사의 아무 말 없이 고의과실이기 때문에 모든 고의, 모든 과실입니다. 확정적 고의, 미필적 고의, 중대한 과실, 경미한 과실. 다시 경미한 과실은 추상적 과실, 구체적 과실이 있는데 모든 과실이다. 그래서 시험에 개업공개사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건 X라고요.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다만 우리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10조 1항에 보면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에 보면 임차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차물을 파손한 경우에는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거기는 중대한 과실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경미한 과실은 거절할 수 없는데 우리 손해배상은 경미한 과실도 손해배상해야 된다. 이 2번은 우리 법 제15조 2항에 보면 고용인의 업무상 행위는 그를 고용한 개업공개사의 행위로 본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이 고의과실로 손해를 입혔으면 사장은 자기 잘못이 없어도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 제공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자격 판례는 자격증 빌려준 사람은 사무실 출근도 안 하고 아무것도 잘못한 게 없어요. 그 빌린 사람이 잘못해도 장소 제공을 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원인으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할 수 있고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는 누가 하느냐면 손해를 입은 의뢰인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때에는 말로만 손해가 발생했다고 하면 안 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데 그 입증 서류는 당사자 간에 손해배상 합의서, 의뢰인과 개업공개사가 손해배상 합의를 해가지고 합의서를 작성했거나 또는 승소 판결문이 있거나 또는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화해조서, 청구 일락조서, 조정조서, 지급명령서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있으면 됩니다. 그럼 손해배상금 지급 청구를 하면 손해배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지급은 개업공개사라고 적는 개업공개사에게 물론 청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 절차는 보험회사, 보증기관에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물론 개업공개사가 주면 받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에 청구를 하는 거고 청구를 하면 지급은 보증기관이 의뢰인에게 지급을 하게 될 겁니다.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재보정 설정은 서울보증보험이나 공제의 경우에는 다시 가입을 해야 됩니다. 다시 가입을 해야 되고 공탁의 경우에는 부족분을 보충, 보전하면 됩니다. 그리고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나면 다 끝나는 게 아니라 구상권을 행사하는데 구상권 행사는
누가 하느냐면 보증기관이, 즉 보험회사나 공제조합이 개업공인중개사에게 구상권을 행사하고 개업공개사는 다시 고용인에게,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 15일인데 우리 그 프린트, 암기 프린트 15일이 49번에 1번에 있죠? 49번에 1번. 49번. 49번. 49번에 1번 찾았습니까? 49번에 1번에 보면 손해배상 후 재보정 설정, 2번에 보니까 1번, 2번이 같은 건데 2번은 매수 신청 대리와 관련된 보정 설정을 했을 경우도 15일 내에 재보정 설정이고요. 그 다음에 3번, 15일 봤으니까 어차피 이거 다 한번 읽어보시라고요. 그 외국인 토지 취득 허가 여부 15일 이내 허가 또는 불허가 처분해야 되죠? 4번은 좀 복잡하고요. 5번에 그 허가구역 7일 이상 공고 15일간 열람. 6번 선매 협의 시작도 선매자 제정받고 나면 15일 이내에 선매 협의를 개시해야 됩니다.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이고 어쨌든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한다는 거 기억을 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됩니다. 이런 손해를 배상하기 위해서 보정 설정을 해야 되는데 보정 설정 방법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가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협회에 공제에 가입하는 방법이 있고 법원에다가 공탁하는 방법이 있다.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아무거나 선택하면 됩니다. 따라서 시험에 협회 회원은 반드시 공제 가입해야 한다. 공제는 회원의 하나에 가입할 수 있다. 특수법인은 공탁해야 한다. 다 X입니다. 모든 것 아무나 세 개 중에 하나만 가입해도 되고 세 개 다 가입해도 된다. 그러나 공탁은 폐업을 하거나 사망을 하더라도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 폐업을 하거나 사망하더라도. 자, 3년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암기 프린트에 보면 3년 동안 회수할 수 없다. 폐업이나 사망을 한 때에도 46번에 몇 번에 있어요? 11번, 12번입니다. 11번은 중개업과 관련된 거고요. 12번은 매수신청 대리와 관련된 공탁금도 역시 3년간 회수할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3년간 회수할 수 없는 이유는 민법 766조 손해배상 소멸시효가 손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손해가 있음을 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시효로 소멸한다는 규정 때문에 3년간 회수할 수 없습니다. 3년.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공탁하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이 공탁을 해놓으면 이자 가지고, 그 공탁해놓으면 이자도 안 주거든요. 그 이자 가지고 공제료나 보험료 내는 게 낫겠죠? 현실적으로 공탁은 하지는 않습니다. 시험에 나오면 할 수 있습니다. 자, 보정 설정 금액 암기를 해야 됩니다. 금액을 법인인 경우에는 2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2억 원 이상. 이게 보험금이 2억입니다. 타는 돈. 보험료가 2억이 아니죠? 1년에 뭐 2억씩 돈 내야 되는 건 아니죠? 보험료가 아니고 보험금 타는 돈이고요.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개인개업공개사,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소위 중개인 1억 원 이상 가입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농업협동조합, 지역농협은 1천만 원 이상입니다. 시험에 특수법인은 1천만 원 이상이라고 하면 X입니다. 특수법인이 지역농협, 신탁업자, 산업단지관리기관, 지역산림조합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지역농협만 1,000만 원 이상이고 나머지 특수법인은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2억 원 이상으로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보정설정 금액도 기억을 해야 되고 그래서 만약에 분사무소가 2개 있는 법인이 보정설정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 하면 답은 4억 이상이죠. 4억. 2개니까 분사무소 1억, 2개면
1억, 1억, 2억, 주된 사무소도 있으니까 4억 이런 게 출제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정설정 시기입니다. 보정설정 시기. 보정설정 시기는 암기 프린트 56번에 있습니다. 56번에 보면 첫 번째 56번에 보면은 처음에 보정가입하는 것은 반드시 등록을 해야 됩니다. 무등록은 안 됩니다. 등록 후 등록증 교부 전 또는 업무 개시 전 다 가능합니다. 업무 개시 전이라고 해도 맞는 표현이고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등록증 교부 전 업무 개시 전이지 등록증 교부 후 업무 개시 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분사무소 설치 신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나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수 신청 대리인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의 경우에는 미리 보정가입을 해야 됩니다. 미리 해야 됩니다. 무등록업자는 원래 보정을 가입할 수 없습니다. 무등록업자는. 근데 분사무소는 이미 주된 사무소가 등록이 되어 있고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도 이미 개업공개사만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니까 미리 가입해서 이 서류를 제출해야 됩니다. 설치 신고할 때, 등록 신청할 때. 다음은 보정의 변경입니다. 보정의 변경은 효력 있는 기간 중에 변경이 가능합니다. 효력 있는 기간 중에. 그 다음에 만료되었을 때는 만료일까지 가능하고요. 손해배상 해주고 나면 손해배상을 해주고 나면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을 해야 된다. 자, 그러면 효력 있는 기간 중이라고 하면 예를 들면 서울보정보험에 1년 가입했다 하더라도 중간에 꼭 만기 안 끝나도 협회 공제로 가입을 하고 옛날 서울보정보험 해약하면 해약환급금 돌려준다 이 말이에요. 만기 끝나야 다른 보정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하면 X고요. 그 다음에 만료일은 만기되는 날까지만 가입하면 되지 만료일 하루 전까지 만료 다음 날까지 하면 X입니다. 15일 이내에 이 보정보험 공제는 다시 가입이라고 하면 1억에 대한 공제료가 여러분들은 개업을 하면 한 1년에 19만 8천 원씩 공제료 내야 됩니다. 협회에. 근데 만약 5천만 원 손해배상 했으면 5천만 원이라고 9만 9천 원 내고 가입하는 게 아니라 다시 19만 8천 원 내고 가입해야 된다는 뜻이고요. 공탁은 현금을 1억 맡겨놨는데 손해배상 5천만 원을 했으면 부족한 5천만 원만 추가로 더 보충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설명사항. 설명해야 될 사항이 있는데 첫 번째 보장금액, 그 다음에 두 번째 보험회사, 세 번째 공제사업을 행하는 자, 그 다음에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공탁기관 및 그 소재지 설명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장기간을 설명해야 된다. 보장기간은 보험증권에 나와 있는 거 지금 현재 상품이 1년짜리 상품부터 5년짜리까지 있습니다. 우리 생명보험도 보면 뭐 5년 납, 뭐 60세 보장 또는 80세 정기납, 80세 보장 이런 말 있죠. 참고로 정기납이라는 게 뭐예요? 정기납이라는 것은 정기간 동안 납부한다 이 말이에요. 보장기간 동안. 근데 이게 보장기간이 보통 우리는 1년에서 5년짜리 상품이 있어요. 그래서 1년짜리 가입했으면 1년간 보장됩니다. 1년 동안 보장된다. 그 1년 그 기간 중에 사고 난 거는 나중에 3년 안에는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그 소재지는 공탁기간만 해당됩니다. 공탁기관이 법원이거든요. 법원은 춘천지방법원에 공탁했다. 이걸 소재지를 알려줘야 돼요. 그러나 보험은 그냥 서울보정보험에 가입했다 이 말만 하면 되지 원주에서 가입했다, 서울에서 가입했다 이런 말 안 해도 된다고요.
왜냐면 아무 데나 가면 돈 주니까. 공제도 마찬가지예요. 자, 보장금액은 보험금, 공제금, 공탁금을 말하는 거고 보험료, 공제료, 보정료를 말하는 게 아니다. 보험료는 계약자가 보험회사에 넣는 돈이고 보험금은 수익자가 보험회사로부터 타는 돈이죠. 지금 1억, 2억 저거는 보험금입니다. 보험료가 아니고 보험금이다. 자, 이제 마지막 두 문제가 나온다고 했는데 마지막 위반시 제재입니다. 여기까지 해서 두 문제가 나오는데 위반시 제재는 첫 번째 보정 미설정, 아예 보정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보장금액 등 설명을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설명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보정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 자, 보정 미설정은 임의적 취소, 취소할 수 있다. 상대적 취소,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보장금액 등을 설명하지 않거나 보정관계 증서를 교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저기 다 했는데 그 239페이지 보정 설정 금액, 이거는 우리 암기 프린트 52번에 있습니다. 우리 칠판에 다 적어놨고요. 암기 프린트 52번을 찾아가지고 52번에 그 보니까 맨 밑에 19번 밑에 별표 해가지고 보정 설정 금액 나와 있죠. 네. 법인 2억 원 이상, 분사무소 1억 원 이상 추가로 가입해야 되니까 분사무소가 3개 있으면 총 5억 이상이 되겠죠. 추가로 각각 가입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개인 1억 원 이상, 지역농협 1000만 원 이상, 암기 프린트 52번 밑에 처음 보신 분은 밑줄 좀 쳐놓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다 책에 있는 거 전부 다 했습니다. 다 했고 244 마지막으로 244 그 8번 양가로 8번에 위반시 제재 동그라미 1번 보정 설정 안 하면 임의적 취소. 이 칠판에 있는 거 정리되어 있죠? 244 마지막 위반시 제재 양가로 8번까지 전부 다 했습니다. 7번에 있는 걸. 그래서 245페이지 그 기출문제 보니까 틀린 것은 답이 2번인데 맨 마지막에 30일 이내가 아니라 며칠 이내라고 돼 있어요. 이게 15일 이내에 재보정 설정했는데 그러니까 숫자 이거 암기해야 되겠죠? 15일. 아까 30, 또 오늘 30이라는 숫자도 있었잖아요. 거래정보사업자 지정서 교부 이런 거는 30일. 기본적으로 따라서 숫자 30일 이런 거 15일 숫자를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47페이지 중개 완성, 즉 거래계약서 작성입니다. 거래계약서 민법에서는 거래계약서를 작성 안 해도 됩니다. 구두로 해도 계약은 유효하죠. 다만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반드시 계약서 적으라고 돼 있고요. 개업공개사가 작성 안 하면 업무정지일 뿐이고 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되는 건 아니죠. 효력은 있지만 구두로 말로 해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업무정지 처분은 받습니다. 소속공개사는 계약서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해도 할 수는 있다. 보조원은 작성할 수 없다. 248 계약서 작성 시기입니다. 중개가 완성된 때는 작성해야 된다. 248 메뉴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그냥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임차인, 임대인이 중개사무소 와가지고 대서 이대로 적어주세요. 왜요? 물으니까 우리끼리 다 계약했는데 전세자금 대출 받으려고 하니까 은행에서 개업공개사 직인 명판이 안 찍혀있으면 대출이 안 된다고 해서 대출 받으려고 그럽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대로 적어줬어요. 근데 실제로 임대인, 임차인이 아니고 가짜이고 대출만 해먹고 도망가면 개업공개사가 대출금을 갚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계약서 자기가 중개를 완성 안 시켰으면 계약서 작성해주면 안 되고요. 작성해주려면은 진짜 소유자가 맞는지 그 등기사항 증명서 떼보고 등기필 정보도 보고 신분증도 보고 정확하게 확인했어야 되죠.
실제 주인도 아닌데 그런 식으로 서로 짜고 주인 역할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대출 해먹고 도망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것도 제2금융기관에서 금리도 높은 데서. 그럼 개업공개사가 물론 100% 배상하라고는 하지 않지만 한 절반 정도 손해배상해야 돼요. 그럼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 2년 만기 끝나고 나서 다시 계약서 써줄 때 중개보수를 받는 게 원칙이에요? 안 받는 게 원칙이에요? 아니면 100% 받아요? 50% 받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2만 원만 받아야 돼요? 10만 원 받아야 되냐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내가 계약을 해주는데 또 2년 지나가지고 계약서 써달라고 올 수 있잖아요. 만기 이제 또다시 재계약한다고. 그런 경우는 중개보수 받아도 된다? 받으면 안 된다? 받아도 된다. 받아도 되는데 받아도 됩니다. 법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근데 거래 간행은 거의 다 받지는 않더라고요. 한 10만 원, 5만 원 이렇게 받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안 받는 경우도 있고요. 그건 받아도 됩니다. 이론적으로는 시험에 나오면. 양가로 3번 교부 대상자 계약서는 쌍방교부 몇 년 보존이다? 5년 보존. 암기 프린트 41번에 3번 41번에 3번 한번 찾아볼까요? 41번에 자꾸 찾아보고 밑줄 좀 치세요. 41번에 3번 5년 보존이라고 돼 있죠? 오늘도 했잖아요. 그 전속중개계약서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 거래계약서 5년 보존. 그게 지금 41번에 3번, 4번, 5번, 6번 다 5년 보존이잖아. 오늘 했죠? 예, 매수신청 대리 관련 서류 모두 5년 보존이다. 그 다음에 248 양가로 4번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은 좀 전 시간에 확인설명서하고 똑같습니다. 개업공개사가 해야 되고 법인인 경우 대표자, 분사무소인 경우 책임자와 당해물을 수행한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을 경우에는 소속 공개사도 함께 서명 및 날인하여야 한다. 249페이지 양가로 2번 거래계약서 필수적 예상 양가로 1번 표준서식인데 거래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만약 권장하더라도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아도 됩니다.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는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법정서식이 없는 것도 출제되었었습니다. 법정서식 없는 것. 법정서식이라는 것은 법령에 규정된 서식을 말하고 시행규칙, 별지, 몇 호 서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법정서식이 없는 게 대표적인 게 거래계약서,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공동사무소, 설치, 신고서, 법정서식 없습니다. 중개, 보수, 영수증, 법정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금인계약서도 법정서식 없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했다가 정정 신청서도 법정서식이 없습니다. 지금 여기는 하나 요것만 기억하면 돼요. 거래계약서만 법정서식이 없다. 중개계약서, 일반중개계약서, 전속중개계약서, 중개계약서는 법정서식이 있다. 자, 법정서식이 없기 때문에 필요적 기재사항, 양가로 2번 필요적 기재사항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한다. 별표를 하시고요. 양가로 2번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암기 프린트에는 9번에 있습니다. 9번. 거래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같이 시작. 암기 프린트 9번에는 이 순서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사항, 그 다음에 물건의 표시, 계약일, 그 밖의 약정, 그 밖의 약정, 우리 책에는 이게 9번으로 되어 있죠. 그 밖의 약정, 거래 금액, 계약 금액 및 그 지급 일자 등에 관한 사항, 물건의 인도 일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 설명서, 교부 일자, 인물 계약금, 인권 조교 같이 시작. 인물
암기 프린트 9번에는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순서대로 되어 있고요. 우리 책에는 지금 그바크 약정 9번이 여기에 들어갔어요. 이게 그바크 약정의 9번. 교가 8번이죠. 8번. 우리 책은 책하고 지금 암기 프린트 9번하고는 순서가 하나가 틀리죠.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한 번 더 시작.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250페이지 3번 위반시 제재입니다. 위반시 제재. 조금 전에 확인 설명할 때도 했는데 거짓계약서, 다운계약서, 업계약서, 이중계약서 똑같은 말입니다. 다운계약서, 업계약서를 작성한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계약서의 서명 및 날인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거짓계약서 개공, 소공 구분해서 개공은 개업공개사, 소공은 소속공개사입니다. 개공이 이중계약서 적으면 임취, 임의적 취소할 수 있다. 소공이 거짓계약서 적으면 자격정지 사유다. 그 다음에 계약서 작성, 보존하지 않는 경우에 개공은 업무정지입니다. 업무정지. 소공은 의무 없죠? 의무 없음. 어떻게 5년 동안 보존할 거냐고요? 먼저 잘리겠죠. 소속공개사가 보존하기 전에. 그래서 보존 의무가 없고요. 서명 및 날인은 개업공개사는 업무정지고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확인 설명도 조금 전에 했었는데 다시 한번 보면 확인 설명 하지 않거나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경우 그 다음에 세 번째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하지 않았을 경우 자, 확인 설명 근거 자료 제시하지 않는 경우 개공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오늘 표에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소공은 확인 설명 안 해도 되는데 하면서 똑바로 안 하거나 근거 자료를 제시 안 하면 자격 정지. 계약 확인 설명서 작성 교부 보존하지 않는 개업공개사는 업무 정지. 소속 공인중개사는 의무가 없다. 그 다음에 서명 날인하지 않는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는 업무정지. 소속공인중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입니다. 그래서 시험에 업무정지, 자격정지 모두 다 해당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출제됐습니다. 인장등록, 서명 및 날인 업무 이런 거는 개업공개사에게는 업무정지, 소속공개사는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이 되죠. 자, 그 다음에 어쨌든 계속 비교를 해야 됩니다. 비교. 251페이지 그 기출문제 3번이 답인데 맨 뒤에 계약서에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틀리게 나왔잖아요. 이게 기출문제가. 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또는 날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입니다. 서명 및 날인. 서명 및 날인을 한다는 것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이 아니라 서명 및 날인입니다. 여기까지 하고 중개보수를 하면 중개보수가 두 문제 시험에 나와요. 중개보수가 계산하는 거 한 문제, 그 다음에 기본 일반 이론이 한 문제에서
두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기출 천재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